왜 한국에 왔냐? 결국에는 젠슨왕은 피지컬 AI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럼 어떤 회사들이 살아남느냐?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네, 안녕하십니까. 5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AI 로봇에 회사들이 투자를 정말 많이 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 두 번째, AI 로봇은 투자를 많이 했으나 돈은 못 벌었다. 하나도 못 팔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버블이 터진다. 그럼 어떤 회사들이 살아남느냐?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사.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 공감이 가능한 회사.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동영상을 이번에 참고를 했냐면요, 세바시 동영상이거든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총수들이 꿈꾸는 진짜 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이 교수님이 정말 재밌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동영상을 가져왔는데 전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봇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래에는 AI 로봇이 어떤 것을 해주냐면요, 뭐 우리가 하는 뭐 청소라든지 아니면 커피를 만들어 준다든지 자동차를 뭐 운전해 준다든지 되게만 단순한 업무를 이제 그 대체를 이렇게 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AI가 이제 LLM이거든요.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언어거든요. 챗 GPT, 제미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궁금하면 제미나이에 입력하면 이제 언어로 다시 대답이 오는 거죠.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설명이. 근데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자, 그래서 LLM에서 뭐가 나오냐면 멀티 모델. 쉽게 말하면 그건 것 같아요. 사진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그림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피지컬 AI가 마지막인데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로봇이에요. AI 로봇입니다. 그리고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누가 피지컬 AI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냐?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의 대표이사죠.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어떤 회사일까요? 엔비디아는 GPU를 디자인하고 파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GPU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챗GPT 쓰죠? 챗GPT 쓰고 제미나이를 쓰면 이게 막 대답이 나오잖아요. 사람처럼 대답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이 GPU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GPU를 만드는 회사가 엔비디아고 그 대표 회사가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이 갑자기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형 거기서 왜 나오는 거야? 라고 했는데 왜 한국에 왔냐? 결국에는 젠슨 황은 피지컬 AI에 관심이 있어서 온 겁니다. 한국하고 피지컬 AI, 그 소위 말해 이제 로봇하고 뭔 상관인데, 이유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디 있냐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이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그리고 자동차 공장 만드는 힘이 강합니다. 소위 말해 제조업이죠.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현대차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을 통해서 이걸로 우리 회사가 로봇을 만들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근데 직접 로봇을 만드는 거 절대 아닙니다. 피지컬 AI라는 것을 로봇을 쓰려면 일단은 첫째 하드웨어가 필요하시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하드웨어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는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드웨어는 당연히 뭐죠? 로봇이죠. 근데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뇌가 필요하겠죠.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거를 담당하는 게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옴니버스라는 게 있어요. 옴니버스는 뭐냐면요, 로봇 훈련 시뮬레이터가 있거든요. 여기 버스가 보이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로봇이 있어요. 그 요리하는 로봇의 뇌를 이 세상 옴니버스 안에서 참기름 넣게 하고 간장 넣게 하고 훈련시키는 게 바로 이 가상세계에서 훈련을 시키거든요. 가상세계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옴니버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뭐냐면요, 로봇이 움직임을 이제 배우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그거하고 엔비디아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옴니버스 그리고 코스모스 결국에는 둘 다 엔비디아 건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야 있잖아 현대 그 로봇 만들려고 할 때 우리 거 써, 이거 공짜로 줄게. 참고로 이거는 공짜인데 반도체는 우리 거 써줘야 돼. 반도체 우리 한 장에 5천만 원이거든. 그거 한 10,000개 필요할 거야. 그러면 이거 공짜로 쓸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현대 입장에서 아씨 뭐야 공짜로 준다고 해서 좋아했더니 결국에는 돈 엄청 내는 거잖아 했는데도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GPU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해서 못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90도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결국에는 제스왕이 왜 한국으로 갔냐? 한국은 피지컬 AI 하기 되게 좋은 나라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짱짱하고 GPU에서 필요한 이제 메모리하고 HBM을 한국에서 많이 만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한국에 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을까? 이제 로봇에 이제 버블이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하고 제미나이하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실제로 구글은 AI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LLM 통해서 이제 돈을 번 거예요. LLM 다음에 멀티 모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라고 했는데, 피지컬 AI 통해서 돈 번 회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AI 탑 10 기업들 쓴 돈이 얼마냐면 3경 7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3경 7천조 원을 투자하는 건 좋아요. 근데 돈을 얼마나 벌었습니까? 솔직히 이만큼 벌진 않았거든요. 그거 하나 확실해요. 근데 뭐 AI에서 LLM 통해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챗GPT, 제미나이 통해서 돈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로봇을 이제 공장에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요, 500조 원이에요. 로봇에 필요한 돈이 500조 원인데 지금 매출이 말씀드렸듯이 0입니다. 한 대도 안 팔렸어요. 물론 이 동영상이 뭐 로봇이 그 망한다, 뭐 로봇이 먼저 터진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로봇이 이제 버블이 생긴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이 동영상에서 이제 버블은 언젠가 터질 거라고 했거든요. 언젠가는 꺼질 거고, 그 꺼질 때 살아남는 회사는 과연 어딜 것인가 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꼭 하시는 거 있잖아요. 구독, 좋아요죠. 여러분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어떤 회사가 생존하냐? 구독을 많이 하는 회사, 좋아요를 많이 하는 회사. 무슨 뜻이냐? 시청자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구독, 좋아요가 결국에는 뭐냐?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결국에는 공감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K-pop 디먼 헌터즈가 좋은 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나갔고 팬덤이 만들어졌어요. 어찌됐든 사람의 선택을 받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공감, 팬덤 기반 기업이 살아남는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영상의 마지막에 뭘 나오냐면, 그러면 나는 이 AI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루에 AI를 30분 공부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도 그렇고 진짜 챗 GPT를 거의 매일 쓰고 제미나이도 쓰고 하는데요. 물론 이게 구독료가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걸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제 구독을 해가지고 한 달만 구독해도 상관없습니다. 매번 이제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AI를 쓰는 게 정말 최고의 공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결국에도 공감 능력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학을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전처럼 막 재미없는 인문학 책을 굳이 안 읽어도 되고 유튜브 동영상, 인문학 동영상을 좀 많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문학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가진 생각을 최대한 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제가 말한 내용 중 딱 하나라도 뭔가 와닿았으면 이제 구독을 계속 잘못 쓰네. 구독, 좋아요 버튼을 이제 누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정말 필요한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부분 학교에서 그 AI를 못 쓰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반대한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AI를 이제 써가지고 그냥 대충 숙제 내놓고 그거는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저도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AI를 쓰냐면요. 제가 챗 GPT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이해할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말해요. 나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피지컬 AI, 두 번째는 버블, 세 번째는 공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이거를 최대한 내용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두 문장으로 요약해줘 이렇게 하거든요. 두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해야지 이제 명령이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를 계속 써먹어가지고 정말 그 AI하고 친할 수 있게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